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케미코 첨단 소재 최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P 발포 식품 용기의 친환경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코 첨단 소재는 PP에 대한 어떤 발포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해서 현재 PP 발포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PP 발포 시트를 생산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자동차, 그다음에 건축, 뭐 여러 가지 소재로 사용을 하려고 좀 개발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가 지금 접근했던 시장이 식품 용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의 도시락 용기랑 그다음에 일부 배달 용기, 그다음에 국내에 유수의 뭐 그런 일회용 컵라면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보여서 미국 시장에도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그 폐기물 그 자체 쓰레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에서 뭐 성인이 요새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기후 변화가 진짜 많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친환경 어떤 친환경성의 기준이 LCA 관점, 라이프 사이클 카본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탄소 온실가스 발생량이 얼마나 되느냐 정과정해서 그런 기준으로 많이 이것 때문에 바뀌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 악한 도구다 막 이러면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나쁜 그런 물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1955년도나 이럴 때는 플라스틱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재료라고 뭐 라이프지에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플라스틱을 만약에 없애자 그러면, 플라스틱을 지금 현재 1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4억 3천만 톤을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걸 뭐로 대체할 거냐? 결국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속, 그다음에 세라믹, 유리, 그다음에 뭐 나무, 펄프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1년에 4억 3천만 톤씩 그런 것들을 대체하면 지구상에 자원이 남아날까요? 그다음에 광산 같은 거 개발하다 보면 많은 폐수, 우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금속 자원으로 개발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환경 부하가 가해진다고 이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른쪽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그 환경 부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위에 거는 지금 우유병, 밑에 거는 플라스틱백, 쇼핑백인데요. 실제적으로 플라스틱백이 LCA 관점에서부터는 종이보다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결과, LCA 관점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페트병이나 HDP병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회용 식품 포장재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은 일회용 식품 포장재에 대한 시장 전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료별, 지금 뭐 플라스틱과 종이와 뭐 기타 재료들이고요.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PS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7% 이상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 컵도 지금 시장 전망이 한 3.5% 정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재질별로 현재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LCA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요새 뭐 다회용 컵이다, 뭐 텀블러는 1600번 써야 일회용 컵 쓰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회용 식품 용기의 재질별 특성 및 글로벌 규제 현황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 일회용 식품 용기의 경우에 이제 비발포인 경우에 이제 PP와 종이, 그 다음에 발포인 경우에는 PS가 가장 많이 사용 중이고 있는데, 종이의 경우는 뭐 썩는다고 하지만 일단 리사이클링은 안 되고요. 그 거의 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이너 라이너 코팅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종이 쪽에서는 세미나를 다녀보면 생분해성 소재로 코팅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PS의 경우는 요새 이제 인체 유해성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왼쪽에 표에 보시면 좀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데, PSP가 이제 폴리스타이렌 페이퍼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통 발포 용기의 원료를 많이 쓰고 있는 재료고요. 비발포 쪽에 PP와 종이가 있는데,
PS 같은 경우는 일단 재활용을 하게 되면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기계적 물성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 연구소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페트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 바틀 투 바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계적 재활용을 할 때 체인 익스텐더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물성 저하를 많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PP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재활용을 해도 열적으로 어떤 그런 그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P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유해성이랑 그 편의성 부분에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전자레인지가 어디나 다 모든 가정에 전자레인지가 다 보급되어 있는데 PS 용기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어떤 그런 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유해성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보시면 PS의 원료인 스타이렌 모노머가 그 2A급 발암 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국제 암연구센터에 등재가 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분자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 쥐한테 한 좀 다량을 섭취시켰더니 생식기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S 용기를 국내에 있는 거를 100개를 수거해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3%, 그러니까 3개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제 기준은 뭐 이쪽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은 키로당 1mg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수용액에다 했을 때. 그래서 그 국제적인 규제 현황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S 같은 경우에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회용 식품 용기에 PS 폼은 사용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규제 추진하고 있는 주들도 굉장히 많고, EU도 지금 규제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캐나다,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PSP 사용 금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 캐나다에서는 PSP 같은 경우에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음식은 담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SM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거나 신선식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PSP가 좀 굉장히 환경 분담금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좀 높게 부담이 되어 있고요. PP는 이제 109원인데 그 PSP는 이제 그 300원이 넘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1m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EU는 지금 0.4mg, 일본은 0.5mg으로 두 배에서 2.5배 더 강화된 지금 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식품 생산 업체에서 PS를 다른 소재로, 답이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는 PP밖에 없는데 결국은 PS의 가장 큰 장점이 포밍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PP는 포밍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PP 발포를 개발하게 됐고요. PP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폴리머 생산량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4억 6천만 톤이에요. 19년도에 4억 6천만 톤을 생산을 했는데 지금 PP가 그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5대 범용 플라스틱 중에 하나고요. PP는 워낙 그 유해성이 없는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용기, 포장재,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료용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 같은 경우에 또 친환경성이 좋다라는 게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카본 배출 계수라고 해서 CO2 에미션 팩터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이제 기관에서 나타낸 건데, 지금 범용 수지 중에서 얘네들이 생산하면서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CO2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LC 관점에서. 페트나 PS는 다 2가 넘어가고 거의 이제 PS 같은 경우 3에 육박을 하는데 PP나 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이게 플라스틱 중에서 탄소 배출 계수가 제일 낮은 게 P하고 PP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생 자체가 CO2를 적게 발생하면서 태어나는 플라스틱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 몇 번을 반복을 해도 물성 저하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 유해성 없고요. 또 PP는 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열성도 우수하죠. 그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단 하나 발포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 시장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발포가 어렵냐? 이게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 PS고요, 빨간색이 페트인데요. 그러니까 PP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에 결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P와 P는 대표적인 결정성 플라스틱이고 PS는 대표적인 비결정성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결정성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물을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얼음이 되고 100도씨에서 이제 기체가 되는데, 우리가 기체는 관심 바뀌고 얼음에서 물로 갈 때 0도씨에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점도가. 그러니까 0도씨 이하에서는 굉장히 무한대의 점도를 가지죠. 흐르지 않는. 그러다 0도만 넘어가면 갑자기 물처럼 쫙 흘러버리는
그런 점도를 가지는데 PS 같은 비결정성 소재는 우리가 껌이나 엿 이런 그 물질이랑 비슷하고 보면 돼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점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엿이나 껌 같은 경우에 여름에 씹었을 때하고 겨울에 이제 엿을 부러뜨릴 때, 여름에 부러뜨릴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그 휘어지는 기계적 강도들도. 이랬을 때 점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최적 발포 점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가 너무 묽으면 발포할 때 그 셀들이 막 터져버리겠죠. 그다음에 점도가 너무 강하면 이 셀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적 발포 점도형이 여기라고 했을 때 PS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온도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프로세싱 윈도우가. 근데 PP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0도씨 근처에서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발포가 안 되고, 그다음에 0도씨보다 조금만 온도가 165도,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셀이 다 터지는 그런 것 때문에 발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P를 발포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일하게 PP 발포했던 게 EP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비드폼인데요. 걔는 배치 타입으로 해서 온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압출 공정으로 PP 발포에 성공한 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소재 쪽에서 접근한 게 있고 하나는 공정 쪽에서 접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쪽 부분에 HMS PP라고 그래서 하이 멜트 스트렝스 PP라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PP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시효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케미코 첨단 소재는 그 PP조차도 이 온도 조건에서 정확하게 발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컨트롤이랑 그 압력과 이런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발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압진공 성형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흐르면 압진공 성형할 때 다 터져버릴 거고, 점도가 너무 높으면 압진공 성형이 안 되겠죠. 그냥 깨져버리겠죠, 누를 때. 그러니까 이게 발포나 압진공 성형이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포가 잘 되는 그런 PP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PP는 비발포 소재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발포 소재로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단열성과 보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랑 좀 비교한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컵라면 요거 지금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 부었을 때 뜨겁거든요. 그래서 얘랑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용기 외부 발포 PP가 더 낮죠. 이중 종이보다도. 그러니까 뜨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온도는 오히려 더 높게 보관이 됩니다.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뜨겁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롯데 중현에서도 오셨던데 지금 저희가 실패한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 셰프트 스파게티 용기인데 그 스파게티 용기 앞에서는 종이와 이제 발포 PP고요. 이거는 비발포 PP와 발포 PP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조절했을 때 한 3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용기 외부 온도가. 그러니까 비발포 PP 같은 경우는 뜨거워서 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온 장갑을 끼고 만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음식물의 온도가 보존되는 거는 훨씬 더 발포 PP가 뜨겁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반대로 보냉성입니다. 아이스크림, 우리 저기 이런 종이컵으로 된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다 보면 시간 좀 지나면 그 종이컵 외벽에 다 녹아서 그 액체처럼 돼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안에서 빙빙 도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외부 온도는 오히려 이제 발포 PP가 높게 나타나죠. 차갑지 않게.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스크림 그 내부 온도는 발포 PP가 더 차갑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외부 결로 상태나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종이하고 비발포 PP는 여기가 돌지 않아요. 저희가 숟가락으로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보냉성에서도 탁월한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회용 컵입니다. 그래서 발포 PP, 비발포 PP, 종이, 페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봤을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대해서는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는 비발포 PP가 더 낮게 한 30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슬리브가 필요 없어요. 뜨거운 용기를 담아도 그 종이 그 골판지로 되어 있는 슬리브 다 껴주잖아요. 그거 없이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얼음물은 오히려 더 높게 유지가 되면서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의 온도는 발포 PP가 더 오래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은 더 얼음이 더 오랫동안 녹지 않고 보존이 되면서, 특히 얼음의 보존량을 보시면 발포 PP가 50% 이상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죠. 나머지들은 많이 녹아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냉성과 보온성이 이제 발포 제품으로서의 뛰어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녹색 기술, 녹색 인증 뭐 이런 것들 다 받은 상태고요. 뭐 장표를 빼긴 뺐는데, 저희도 앞에서 우리 동일화학에서 수상하신 것처럼 올해 그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까지는 못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혁신 기술상을 좀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PP가 그동안에 발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PP 소재로, 비발포 소재로만 용기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PP 용기로 저희가 많은 기술을 그동안 축적을 해가지고 지금 그 PS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수준에 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